여러분은 하루 중 어떤 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예순둘 순자 씨에게 그 시간은 매일 아침 6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창밖이 아직 어둡고 집안이 가장 조용한 시간을 좋아합니다. 남편이 먼저 떠난 뒤 집에는 말소리가 줄었고 아이들은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순자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잠든 사랑이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고요한 집 안에 다시 온기를 채워준 건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반려견 사랑이었습니다. 그날도 정말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골목길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우유 배달 오토바이 소리, 모든 게 평화로웠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반려견과 더 안전하게 오래 함께하기 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소 놀라운 전개와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 산책길의 사랑이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순자 씨보다 먼저 걷다 멈추고 다시 뛰어왔다가 앞에서 서성입니다. 장난치듯 앞발을 휘두르다 순자 씨의 팔을 툭 건드렸습니다. 아이고 사랑아, 조심해야지. 손톱 끝에 살짝 긁힌 자국, 피가 맺힐까 말까 한 정도였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손을 보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찬물에 쓱 씻고 그대로 말았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사랑이랑 살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상처였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말을 안 해도 내 마음 다 아는 내 새끼잖아요. 미안해하는 눈을 보니까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죠. 괜찮다고요. 그날 하루도 늘 그랬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상처 속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위험한 균이 이미 들어오고 있었다는 걸 그때의 순자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쯤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운이 없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평소보다 힘에 부쳤습니다. 순자 씨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환절기라 그런가.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병원에 갈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의 상처는 이미 딱지가 앉아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겉이 괜찮아 보이면 속도 괜찮을 거라 믿고 싶었던 겁니다. 저녁이 되자 몸살처럼 온몸이 쑤셨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이가 다가와 순자 씨 옆에 몸을 붙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온기를 느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랑이 덕분에 외롭지 않아.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고 순자 씨는 말합니다. 밤마다 몸이 으슬으슬 떨렸어요. 그때마다 사랑이가 제 옆에 꼭 붙어 있었죠. 그 체온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덕에 버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온기는 위로였을 뿐 경고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몸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9일. 그 다음 기억은
갑자기 끊어집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 다급한 목소리들, 그리고 어두움. 순자 씨는 9날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작은 상처로 들어온 균이 혈액을 타고 퍼지며 온몸을 공격한 폐혈증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시간과 싸워야 했습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 결정은 순자 씨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살기 위해 순자 씨는 팔과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손과 발을 차마 내려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아직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자다가 눈을 뜨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눈을 뜰 때마다 없는 팔, 없는 다리를 다시 확인해야 했죠. 그 평범했던 아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때야 알았어요. 재활은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픈 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은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개 때문에 그런 거라며? 사랑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키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순자 씨에게는 상처였습니다. 사랑이를 원망하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갈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휴대폰 사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텅 빈 집 거실 문 앞에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문만 바라보는 사랑이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자 씨는 참고 있던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미워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준 시간이 너무 컸어요. 문제는 그 아이가 아니라 괜찮겠지 하고 방심했던 제 자신이었어요. 이제 순자 씨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예전처럼 걷지는 못하지만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동 휠체어 옆을 사랑이가 조용히 따라옵니다. 이제 순자 씨는 아주 작은 상처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깨끗이 씻고 상처를 소독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을 떠올립니다. 사랑이를 안아 올리는 대신 등을 쓰다듬고 산책이 끝나면 서로 거리를 둡니다. 이것이 순자 씨가 몸으로 배운 사랑의 방식입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조건 붙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 함께 하려면 서로를 지켜야 하더라고요. 조심하는 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곁에 남는 방법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가까운 것도 조심스럽게, 사랑도 지혜롭게, 가장 소중한 친구와 가장 오래 함께하기 위해 오늘부터 조금 더 조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본 영상은 특정 반려동물이나 보호자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더 안전하고 오래 함께하기 위한 주의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상황에 따라 위험도는 다를 수 있으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